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세계 뉴스의 현재 중심에 섰습니다. 미군의 철수와 또 탈레반의 수도 점령 등으로 대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최유한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유한입니다. 예, 지금 거기 계신 곳도 비가 내리나요, 지금? 예, 지금 뭐 하늘이 시커면서 비가 계속 쭉쭉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빗길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늘 국제 분쟁 지역이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이 극적인 사태를 맞았어요. 예.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탈레반이 이제 결국 집권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외신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외신에 따르면은 압둘 사타르 미르자크 왈 아프간 내무장관이 예, 이름이 좀 길죠, 이쪽이. 이름이 길죠. 예. 이쪽 사람들 다 긴 것 같아요. 예. 과도 정부의 평화적 권력 이양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탈레반에 사실상 항복을 선언한 것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네.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장악한 후에 이날 수도 카불까지 진입을 하자 정부 측이 백기투항한 것이고요. 탈레반으로서는 2001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을 잃은 지 20년 만에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카불 최후의 날이 다가오면서 현지 주민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국제공항에는 국외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각국의 대사관도 혼비백산한 채 탈출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대사관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지원하기 미군 5천 명 배치를 승인했고요.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 탈레반과 사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대사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현재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한국 대사관 직원들과 교민 한 명이 마지막으로 17일 어제 수도 카불을 떠났습니다. 네. 오전 한 9시쯤에 떴다라고 하고 중동 제3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정부가 이미 지난 6월에 철수 요청을 한 후 대부분 현지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지에서는 대통령은 도망가고 아프간 정부 2인자였던 암룬라 살레 제1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싸우자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어디 있는지는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그 시작점이 이제 9.11 사태로부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이후로의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워낙 9.11에 관련돼서는 음모론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 공식적인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그 음모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알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슬람 무장세력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죠? 죄송합니다. 진짜 발음이 한 끗 차이네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 예. 테러 배우로 지목됐는데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행정부가 탈레반이 이 오사마 빈 라덴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면서 영국군과 연합군을 결성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해 10월 초부터 미영 합동 군사 공격 훈련으로 탈레반은 파키스탄 접경 지역으로 밀려났고 12월에는 친미 성향의 아프간 과도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예. 지금 쫓겨났죠, 이제는. 이 아프간 주둔 미군은 지난 2009년 12월 약 10만 명까지 늘어났고요. 약 2년 뒤인 2011년 5월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서 은신하고 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이제 사살했으면 2011년 5월로 아프간 전쟁 명분이 사라진 셈이죠. 그렇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5월에 연내 아프간전 종료를 선언하고 미군 철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프간 정부의 병권을 이양하려고 했는데 이때 탈레반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간 정부군과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나왔고 철군 계획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무산이 됩니다. 예. 이거 좀 이상하죠. 예.
그리고 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 2018년 12월 탈레반과 6개월 휴전에 합의하고 평화협상에 들어가고 어, 주둔했던 미 연합군을 14개월 안에 철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탈레반이 아프간 내 알카에다 조직을 활동을 막고 미국의 안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 11일까지 완전 철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철군 발표 4개월 만에 아프간 주요 도시를 탈레반이 차례대로 점령했고 결국 대통령궁까지 차지하게 됐죠. 무려 20년 만에 전쟁은 종식된 거고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해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뭡니까 탈레반 쪽하고 평화 합의를 네. 도출했었네요. 예, 이미 그 부분 14개월 안에 철수하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고, 네. 그나저나 이 상황이 미군이 이제 철수를 공식화하게 되니까 벌어진 일인데 필사적인 그런 그 탈출에 공항이 뭐 동영상도 나왔지만 아주 뭐 아수라장이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9월 11일까지 완전 철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 여지가 좀 있는 걸로 좀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거 갑자기 이렇게 확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일찍 이제 카불이 점령당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각국 대사관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요. 그래서 공항으로 한밤중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공항 지키려는 미군이 보니까 저 무장한 두 사람이 있어서 그걸 사살하는 등 적어도 7명이 희생됐다라는 거죠. 그래요. 나라를 받기 전부터 나라를 탈출하려고 카불 공항 몰려들고 미군 앞에서 막고 또 이제 뒤에는 또 이렇게 그 탈레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대혼란에 빠졌죠. 출발하려는 비행기에 매달렸다 떨어져서 사망한 상황까지 동영상이 아주 충격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밤늦은 시간까지 수백 명의 인파가 공항에서 내보내려는 미군, 이를 막는 탈레반에 오도 가도 못한 상황에 처했다가 이 혼란이 그치지 않으니까 탈레반이 아프간에 머물기로 한 사람 모두 카불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허용한다. 민간인은 해치지 않는다라고 발표하면서 일단락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탈레반이 지금 공항에서 지금 막 혼동스럽게 하지 말고 민간인들 다 집으로 가라. 네.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철군을 결정을 한 그 바이든 대통령 이번 그 아프간 철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죠. 예, 그러면서 아프간 정부의 붕괴 예상보다 빨랐고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는 옳은 결정이다. 내 결정이 비판을 받을 것을 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다음 대통령이 넘겨주기보다는 그 모든 비난을 내가 떠안겠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꽤 멋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분쟁에 무기한 남아서 싸우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프간의 조력자들을 민간과 군 항공기를 동원해서 안전에 대피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죠.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말고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철군 대신에 증강을 외쳤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철군을 말렸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단칼에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미 국방부가 늘 아프간에 병력을 남겨두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그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 남녀 미군들이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국방부는 아주 결사적으로 이걸 막았다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새 국방장관이 로이드 제이 오스틴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이번에는 바이든에게 더 증강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미국에서 그 소위 얘기하는 네오콘 신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군산 복합체가
계속 작동했던 것 같아요. 예. 왜? 무기 팔아먹어야 되니까. 음. 예, 지난 3월에 오스틴 장관과 밀리 협상의장이 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계속 이제 상기를 한 거죠. 2014년 이라크에서 미군 주요 병력이 철수한 뒤에 어떻게 됐는지.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질문을 했답니다. 아프간 정부가 지금 탈레반을 막을 수 없다면 언제나 막을 수 있지?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무 답을 못 하는 거죠.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의 미군 임무는 국가 재건이 아니고 통일되고 중앙집권적인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아프간에서 미국의 유일한 국익은 미 본토에 대한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것이다. 예. 대테러 작전에 초점을 맞춰야지 반군 진압이나 국가 재건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전부터 주장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관철을 시킨 거죠. 글쎄요, 이게 지금 뭐 어떤 뭐 큰 그림을 또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뭐 잘은 모르겠지만은. 불안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와요. 바이든 대통령도로 물러나라고 했다고요? 이게 이제 뭐 순서에 맞지 않게 중간에 이렇게 막 혼란 있고 하니까 네.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이렇게 협상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막 물러나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약속한 걸 바이든이 수행한 것 뿐인데 그러니까 그 뭐 약속을 지켰는데 왜 그렇죠? 글쎄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이 등장합니다. 예. 여전히 신보수주의 네오콘의 아이콘이자 미 군산복합체의 대변인, 일본의 대변인 격인 그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역사상 가장 긴 20년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말은 정치적으로 나온 것으로 잘못된 개념이다.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조직이 미국에서 활개를 치기 전에 미리 막는다는 개념을 알렸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계속 전쟁 치르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존 볼턴 얘기는 뭐 계속 나오네요. 그렇죠. 예, 뭐 이 계속 사람 뭐 자꾸 이 계속 사람은 뭐 전쟁을 하자는 맞습니다. 전쟁 북한 실행 폭격하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전쟁 예. 실행주의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참, 그런데 또 정말 어이없는 것이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슈라프가니 대통령, 이 대통령이 외신에 따르면은 뭐 돈을 엄청나게 가득 싣고 차량 4대 가득 싣고 도주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어디로 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어느 나라로?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딘지 몰라요. 그래요. 근데 일단은 뭐 탈레반이 진군한다고 하니까 빛의 속도로 국외로 도피했다 이런 보도 나왔습니다. 네. 차량 4대에 돈을 가득 싣고 탈출용 헬기에 실으라고 했는데 모두 들어가지 못해서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둬야 됐다라고 하고요. 네. 가니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국민 버리고 도망갔고요. 참, 이름들이 괜히 이렇게 이름이 가니가 아닌가 봐요. 왜 가니? 네. 가네요, 진짜. 가니. 예,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무슨 소린겠어요. 예.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비판이 있고요. 가니 대통령의 라이벌인 압둘라 국가화해 최고의장은 전 대통령을 칭하면서 아주 신이 책임을 물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국민 버리는 대통령이 대통령입니까? 이거 대통령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참, 미국이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정부군 훈련을 위해서 쓴 돈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던데, 예. 이 아프간 군은 그대로 붕괴했거든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확히 103조라고 해요. 우리 돈으로 883억 2천만 달러라고 하는데 예. 이렇다 할 저항도 없이 그냥 무너졌어요. 정부군이. 예. 탈레반이 이기는데 어쩌면 협력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지만 실상은 카불 정권이라고 불릴 정도로 수도 카불 바깥에서는 굉장히 많은 지역을 탈레반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정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특히 이제 카불에 있는 시민들은 탈레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동조한 변절자나 배신자로 분류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사적인 탈출을 감행하는 것이고요. 예. 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이 점령국 역할을 하고 아프간 국민의 민심과 지지를 얻기에는 무능력하겠죠. 더군다나 가니 대통령조차 미국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하다가 갑자기 스카우트 되어서 미국 아프가니스탄 정부 대통령이 된 거라니까요. 미국 이익의 대변자이지 미국 국민 민심을 챙기는 뭐 그런 나라로 볼 수는 없었고요. 카불 바깥에서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많은 지역에 물과 빵, 전기를 탈레반이 해결해주면서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해온 지 20년 동안 해왔고 이런 점이 미국이 탈레반을 괴멸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미국의 실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좀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해도 됩니까? 평론가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제 스마트폰으로 아프가니스탄 지도를 좀 펼쳐봤어요. 네. 여기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몇 시입니까? 한 4시 방향 쪽에 여기 또 미얀마가 있네. 예? 네. 여기가 지금 미얀마도 복잡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탈레반이 점령했고 이 주변에는 중국이 있고 또 그 밑에 인도가 있고 이쪽이 지금 앞으로 참 뭐라고 할까요? 상당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화약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전망 말씀하시는 거니까. 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앞으로 통치 2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까지 탈레반은 과거에 극심한 인권 탄압의 대명사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음악이나 TV는 오락이 금지됐고요. 아주 범죄도 아주 극명하게 잔인할 정도로 처형을 하고 여성은 특히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취업 등의 사회활동도 극도로 제한됐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탈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카불에 있는 민심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탈레반도 수십 년이 지난 옛날 모습이 아닌 새로운 탈레반이라는 걸 보일 필요가 있고 정상 국가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탈레반 내 보수 강경파가 많아서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미얀마, 파키스탄, 인도, 중국 옆에서 치고 있고 이라크 얼마나 시끄러운 지역입니까? 이쪽 참 지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참 좀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이쪽을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극동아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그때 소련과 중국이 밀고 있었죠. 일본이 대치하고 있었죠. 미국이 첨예한 이익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었죠. 어쩌면 큰 전쟁은 여기서 더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뭐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지만은 시간 다 돼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뭐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운명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게 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쪽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평론가님하고 또 계속 할 것 같으니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자,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